예. 네이버 블로그 앱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다시 위로 올라오고, 있네요, 저기. 아래 내려보세요, 아래로. 예, 거기 맨 아래줄 가운데. 네네. 예, 네이버 블로그. 네. 예, 그 상태에서 위에 그 흐리게 돼 있는 제목이란 자리 터치하신 다음에 네. 제목을 입력을 해주세요. 예.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남광준님 안녕하세요. 예, 조양선님 상단 오른쪽에 등록 누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잘 지내셨죠? 네. 예. 안녕하세요, 김은주님. 안녕하세요, 남강주님. 안녕하세요, 자, 김영미 씨. 안녕하세요, 선생님. 조양성님 저기 화면 거기 아래 닫기 누르시고요. 아래 닫기. 예, 자, 그 다음에 예, 다시 홈 버튼 왼쪽에 예, 메뉴 눌러보세요. 홈 버튼 왼쪽에 메뉴. 예. 예, 그리고 이번에는 또 유튜브 누르시고요. 홈 버튼. 예, 유튜브. 아니, 버튼 말고. 예, 그러면 이번에 저기 네이버 갖고 해볼게요. 네이버 블로그 가지고. 다시 그러면 저기 가보세요. 앱 버튼, 앱 메뉴. 홈 버튼 왼쪽에 네모. 네. 예, 네이버 블로그 보이죠? 예, 선택하시고. 네이버 블로그. 예, 예. 거기 지금 화면 가운데 있는 거 선택하시고. 예, 새농촌 아카데미. 네네. 예, 눌러주세요. 예, 예. 그 다음에, 네모난 통계 오른쪽에 점 3개요. 네, 왜? 아니요, 점 3개. 중간에 조양석 뒤에 통계 있고 점 3개요. 짝대기 3개가 아니라 점 3개. 정세계가 안 보인다. 예, 새농촌 아카데미 아랫줄에 선생님 얼굴 있지요? 네. 예, 거기 맨 오른쪽이요. 세로로 점 3개. 네. 네. 예, 거기에 공유하기. 공유하기. 예, 그 다음 페이스북 보이시죠? 근데 그거 누르지 마시고 URL 복사라고 보이시죠? URL 복사. 예, 맨 아래 오른쪽 회색이요. 네네. 예, 주소가 보여졌습니다. 예, 홈 버튼 누르고 페이스북 가보세요. 페이스북. 네. 예,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를 꾹 눌러보세요.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또 꾹 눌러보세요. 안녕하세요, 전혜경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예, 예, 거기 꾹 눌러보세요. 붙여넣기. 네네. 예, 그리고 상단 오른쪽에 거기 게시 누르시면 돼요. 이거를 어떻게 예. 렌즈도 해놔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거는 그냥 자꾸 만져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리가 뭐냐 하면 모든 글 하나하나는 다 공유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예, 그 중에 거기서 나온 거 있으면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네이버도 보낼 수 있고 뭐 페이스북도 보낼 수 있고 블로그에서도 페이스북도 보낼 수 있고 이렇게 다 보낼 수 있는데 예, 보낼 때 좀 복잡하고 여의치 않으면 주소를 복사해서 보내면 된다. 뭐 요 정도예요.
순서를 전부 다 기록하는 것보다 그렇게 그냥 원리가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편이 좀 나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제 맨 상단에서 아래로 훑어내리시고요. 다 되신 거예요, 선생님은. 그 내 회의로 들어갈까요? 예, 이제 회의 들어가시고, 네. 예, 그 다음에 폰을 가로로 돌려보세요. 폰을 가로로. 폰을 가로로 돌려보세요. 네네. 예, 그 상태에서, 네. 예, 공유 중지한 다음에 카메라 켜시면 돼요. 공유 중지? 예, 화면 한가운데, 예, 공유 중지하시고, 네. 예, 그 다음에 거기 하단에 빨간 거 옆에 그 카메라 켜시면 돼요. 하얀 카메라. 네네. 예, 그러면 선생님 지금 가로로 잘 나와요. 예, 네네. 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우님. 예, 조양사님, 안녕하세요. 연혜경님, 안녕하세요. 자, 김설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각자 자기 거, 타임라인에 글 어떻게 올렸는지 본인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자잘한 테크닉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실하게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 드렸죠? 그죠? 예, 매번 반복하는 거고, 예, 그리고, 시트에 들어가셔서, 본인이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까지는 이제 거의 끝나가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제가 관리해 드렸는데, 이제는 선생님들이 관리하셔야 돼요. 예, 선생님들이 스스로, 예, 내 글이 내가 지금 일지를 얼마나 성실하게 쓰고 있구나. 요거를 스스로 이제 체크를 하시면 돼요. 예. 시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돼 있는지. 예. 시트 보이시죠? 예, 지금까지 시트 챙기는데, 시트에 이렇게 해가지고 일지 올리시는데, 강영민님 마이크 끌게요. 예. 자, 그 다음에 안에 보시면 제일 성실하게 해주신 게 지금 김은주님. 예, 김은주님이 제일 잘 챙겨주셨고, 그 다음에 남광주님, 그 다음에 전혜경님, 김설희님, 요런 순서예요. 예. 여기 보시면, 얼마나 내가 내 고객이나 아니면 고객이 될 사람들하고 내가 성실하게 소통을 했는가, 그리고 내 기록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남겼는가 하는 게 거기에 보이실 거예요. 예. 이거를 내가 따로 하는 게 일이고, 내가, 예, 내 몸 움직이는 것은 일이고, 온라인 쪽은 그냥 시간 남은 하는 거다, 이렇게 하셔가지고는 마케팅이나 이런 걸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사업에서 마케팅이 몇 퍼센트나 차지한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마케팅이 70%. 아니요, 너무 그건 조금 세고, 평균치를 이야기 드리면, 예, 52%. 예, 그러니까 그냥 쉽게 기억하기 쉽게 사업의 절반은 마케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음식점을 한다, 그러면 음식도 맛있고, 가격도 싸야 되겠죠. 그죠? 음식 맛있고 싸야 되겠지만, 또 중요한 거는 주인이 어때야 돼요? 편안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고객들을 잘 기억하고, 그러면서 배려 잘 해주는 거, 요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하죠. 예. 누구도 그 사람이 거만하게 구는데, 근데 내가 거기 가서 계속 그 돈을 써줄 거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거랑 똑같은 게, 예, 사업이, 여기 보시면 50%가 마케팅이다. 예, 그리고 생산이 25%예요. 그러니까 절반이 마케팅, 4분의 1이, 그러니까 남은 것의 절반이 생산,
그러면 몇 퍼센트 남았어요? 25% 남았죠? 25%를 5조각 내서 3조각이, 그러니까 15%가 그게 관리예요. 관리. 그리고 마지막 10%가 자산, 자원, 요런 게 10%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거다라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큰 4조각만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예, 사업의 절반은 뭐라고요? 마케팅, 마케팅. 그 다음에 사업의 4분의 1은 생산, 예, 생산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제품이 좋고 가격을 낮게 그걸 만들어내는 거. 예, 그 다음에 나머지 15%는 관리, 관리, 마지막 10%가 자산. 근데 이제 대부분 어떤 성향이 있으시냐면 요게 기본인데 이 기본을 자꾸 바꿔서 변명을 하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생산이나 그러니까 마케팅하고 생산이 문제가 있는데 자꾸 자산 탓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자원이 어때서 막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제품은 생산을 잘 했는데 왜 내 제품을 못 알아주냐 고객이 잘못됐다 도시 사람이 잘못됐다 그 다음에 먹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다 나처럼 좋은 제품 싸게 공급하는데 왜 안 사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틀린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50대, 25대, 15대, 10 이렇게 해놓고 사업을 바라보시면 예 그러면은 균형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쉽게 원인을 찾으실 수 있고 뭐부터 손대야 되는지를 봐가실 수 있다. 예, 그래서 안에 보시면 현재 예,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참 지금은 이제 다 거의 끝나가잖아요. 이번 주 다음 주면 끝나죠. 그죠? 예. 선생님들 저기 그 뭐지? 그 전체 반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반장님. 반장, 부반장 누구세요? 없었는데. 네? 반장님 아직 저기 안 계세요? 예. 그러면 뭐 혹시 저기 있었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대로 해서 그냥 정해 드릴게요. 왜 이걸 정하냐면 이유를 이야기 드릴게요. 지금 철원을 전체를 끌어주시는 거는 그거는 실제 온라인에서도 관에 계셔서가 아니라 이상화 계장님 거 들어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철원 쪽 프로젝트 시작하고 지금까지 일지를 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거의 4,000명이 다 돼요. 페이스북 친구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리고 지금 대외적으로 타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공무원들하고나 이 네트워크를 굉장히 크고 강하게 키워놨어요. 지난 몇 개월 동안, 반년 동안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성장이 됐어요. 그래서 철원 전체에 대해서는 이상환 님이 하고 계시지만 또 지금 다른 데 보면 예, 농업인대학 쪽, 뭐, 그 다음에 귀농귀촌 쪽, 뭐, 다 이렇게 보면 부분이 다 조직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저쪽 봤더니 그 화요일 날 하는, 예, 거기 관광해설사, 그쪽은 이미 그 조직이 돼 있더라고요. 뭐, 회장님이랑 싹 해가지고, 예, 근데 지금 없는 데가 여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셨는지 모르는데 활동이 전혀 안 보여서, 예, 그래서 최소한 온라인에서만큼은 조금 이걸 하셔야 제가 다른 조직들하고 묶어드리고 서로 균형을 맞춰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를 들어서 서로 제휴해갖고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실 때, 그럴 때 누구를 상대해야 될지 모르니까 진도가 나가요, 안 나가요? 진도가 안 나가겠죠. 예, 그러니까 우선은 여기 지금 고진 데서 제가 보면 그냥 요 순서대로 이야기 드릴게요. 김은주 님이 그 회장을 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남광주 님이 거의 뭐 또 같은 상황이세요. 선생님들끼리 뭐 조금 더 상의해서 조절하시는 건 가능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안에서 그래도 성실하다. 바깥에서 보기에 상대할 수 있다 하는 거는 한 4분 정도예요. 김은주님, 남광주님, 전혜경님, 김설희님.
요렇게 네 분이서 좀 스텝 구성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뭐 돌아가면서 하시든 아니면 반장, 부반장 이렇게 하시든 역할 분담을 하셔가지고,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바깥하고 이렇게 함께 이제 제휴해 가는 거. 왜냐하면 온라인 하시면서 제일 큰 실수가 뭐냐면 유튜브 나 혼자 배워서 내가 올려서 그 다음에 내가 하면 되지. 블로그 내가 배워서 내가 하면 되지. 이렇게 전부 각계 전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밖에 가서는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해요. 예, 그렇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예, 밖에 나가면 다 조직화되고, 그리고 힘 합쳐서 움직이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댓글 달고, 다 그러면서 가요. 예, 그러니까 하실 때 빠른 시간 안에 하시고, 저는 임시로 이렇게 알고 있을게요. 우선은 김은주님하고 남강주님, 이렇게 두 분이서, 전혜경님하고 김설희님 이렇게 두 분 더 모시고 해서 반장, 부반장, 김설희님이 막내, 뭐 전혜경님이 예를 들어서 총무격이든 뭐 서로 이렇게 조절을 하셔가지고 남강님이 부반장, 김은주님 반장 임시로라도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자리 내놓으려면 충분히 그만한 사람을 길러서 대체시켜 놓고 나간다. 약간 요런 기분으로 서로 하시면 그러면 이제 다음 진도를 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그래야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공개된 데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공개된 데서. 근데 공개된 데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의 첫 번째는 내 것을 성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열려 있으니까 당신도 올리세요. 서로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기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난주부터 이야기 나왔던 부분인데 조금 내용을 더 필요로 하는 것들 그런 거 마무리해 드리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을 자꾸 추가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해온 것도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해온 것들 중에서 요런 것들을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들로 최대한 다 해드리고 그런 것들이 만족한다 다 됐다라고 하셨을 때 제가 새로운 걸 거기다 추가하는 걸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네. 자, 끄덕끄덕 하시는데, 예. 막상 지난주에 뭐 해달라고 우선우님이 막 이야기 하셨는데 끄덕끄덕을 안 하세요. 예. 자, 전부 필요로 하시는 것들을 지금 채팅창에다가 적어주세요. 그러면 들어오는 걸 보고, 그리고 제가 의견을 드릴게요. 아니면은 좀 다른 방법도 있긴 있는데, 우선 그냥 채팅창이 편하실 것 같네요. 채팅창에다 해주세요. 선생님, 채팅창은 예, 어떻게 해요? 예, 하단 오른쪽에 점 3개 누르시면 맨 처음 버튼이 통화 중 메시지예요. 예, 네. 그거에다 적으시면 돼요. 아, 하단 오른쪽에 점 3개 누르시고, 예, 거기에 첫 번째 단추가 통화 중 메시지,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컴퓨터에서 하시는 분은 하단에 맨 오른쪽에 가시면 오른쪽 끝에서 한 두 번째 그 정도에서 말풍선이 있을 거예요. 네모난 말풍선 그거 클릭하고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다 적으시면 돼요. 남강주님이 블로그 내용 적는 법 그러셨네요. 예, 남강주님 블로그 한번 저기 화면 공유해 주세요. 예, 네. 네. 자, 폰 홈 버튼 누르고 블로그 가보세요. 자, 지금 보신 거는 네이버 블로그 앱이 아니라 그냥 네이버 앱이에요. 예,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 앱으로 들어가 보세요. 네이버 블로그 앱을 첫 화면에다 꺼내 놓으시면 훨씬 좋은데, 아,
예, 거기 있네요. 두 번째. 예. 첫 화면에 꺼내 놓으세요. 다음에는. 자, 이게, 자, 다른 분들도 함께 보세요. 같은 내용은 반복하지 않고, 한 번씩만 해드릴게요. 네이버 블로그 글 이렇게 쓰실 때, 하단에 버튼이 5개인데, 가운데 버튼 연필 있지요? 네네. 그게 글쓰기 버튼이죠? 예, 누르고 들어가세요. 음, 예, 이렇게 하시고, 제목하고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는. 예, 그러면 제목 간단하게 하나 써주시고, 위에 제목 터치하고, 제목 하나 적어주시고, 예, 그 다음에, 아래 본문을 터치하시고, 음. 예, 거기 카메라 보이시죠? 아, 카메라 네. 누르고, 예, 이제 관련된 사진을 올리시는 거예요. 사진을 선택. 예, 그 다음에 상단 오른쪽에 첨부. 음, 그러면 사진이 쭉 됐지요? 사진하고 사진 사이에 하얀 여백 보이시나요? 네네. 거기를 터치해 보세요. 사진하고 사진 사이에 하얀 여백. 그럼 이렇게 터치하면 탁 열려요. 그러면 네. 원래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회의를 하고 있을 때는 음성 기능이 동작을 안 하는데 원래는 지금 자판 윗줄에 보면 예. 버튼이 6개가 쭉 이렇게 보이는데 마이크 보이시잖아요. 네네. 원래는 그 마이크를 딱 터치한 다음에 말을 하면 그게 이제 입력이 쫙 돼요. 옥수수를, 예, 네. 옥수수가 지금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다. 비 온 다음에 네. 요러요러네요.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음, 하는 건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거기 사이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몇 글자만 적어 보세요. 옥수수 적어 보세요. 아, 그 다음에 상단 오른쪽에 등록을 누르시면 돼요. 아, 예, 지금 이제 선생님 거 화면이 정지가 돼가지고 아, 저희한테는 안 보이는데 이제는 그 아, 위에 등록 누르고 쭉 이렇게 진행하시면 그 글이 아, 작성이 된 거예요. 일단 예, 네, 공유 감사합니다. 중지해 주시면 됩니다. 예, 네. 자 모자란 부분 있으면 조금 있다가 예, 또 예, 또 적어주세요 아래다가 그러면 또 마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전혜경님이 블로그에서 동영상을 올리면 밑에 동영상 편집이 있더라고요. 편집할 건 없어서 그냥 올리는데 이걸 활용하는 방법이요. 예, 이렇게 하셨어요. 자, 전혜경님 공유해 주세요. 폰 화면 공유. 마이크부터 켜주세요. 전혜경, 예, 예. 그 다음에 폰 세로로 돌리시고 홈 버튼 누르고 블로그까지 가보세요. 수박이랑 밥 다 먹었어요. 혜순이가 수박이랑 밥 다 먹었어요. 예, 홈 버튼 누르시고 지금 공유 잘 되고 있으니까 내가 먹고 예, 아, 끊어. 예, 쓰나 블로그 실행하시고요. 예, 글쓰기. 예, 그 상태에서 동영상 올려보세요. 동영상을 올리고 편집 한번 찾아보세요. 상단에 보시면 세 번째가 동영상이에요. 원래 그렇게 찾아서 쓰실 수도 있는데 상단에서 버튼 세 번째 단추 있죠. 사슴이 수박도 예. 사슴이 수박. 자, 이렇게 하면 동영상은 사진하고 다르게 이렇게 업로드 같은 게 이렇게 진행하는 상황이 이렇게 쭉 표시가 돼요. 그 동안에 제목하고, 예, 그 다음에 아래 정보,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태그도 추가하시고, 예. 그리고 대표 이미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중에 동영상이 실행되기 전에 겉에서 이렇게 블로그 글을 보고 있을 때 동영상 첫 페이지에 이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썸네일 역할을 하는 그거를 지금 골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여러 개 올리면 각 영상별로 대표 이미지를 선택하도록 돼 있어요. 예. 자, 업로드 완료 다 됐죠? 예. 자, 그 상태에서, 예. 완료 눌러주세요. 예.
자,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편집은 어떤 편집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전혜경님, 저만 안 들리는 건가요? 전혜경님 음성이 안 들려요. 저기 제목 넣고 그냥 일단 그러면 등록해 주세요. 예. 동영상을 다시 꾹 눌러보세요. 동영상을. 예. 다시 블로그 들어가셔서 동영상을 꾹 눌러보세요. 예. 그러면 아래쪽에 칸 열리죠. 예. 동영상을 하나만 터치해보세요. 위에 거나 아래 거 해서. 그건 순서 바꾸는 거예요. 꾹 눌러서 옮기는 거는, 그거는 순서를 바꿀 때. 글 사이나 동영상끼리 위치를 바꾸거나 하는 거예요. 동영상을 그냥 터치만 해보세요. 예, 그러면 사이 열리고 거기에다가 동영상에 대해서 설명 입력하는 거. 그리고 꾹 누르면 옮기는 거. 여기까지인데, 일단 기본은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버튼이 동영상을 버리는 거가 있고, 맨 앞에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맨 앞에 버튼. 그 효과 버튼이요. 예, 이렇게 누르시면 아래쪽을 타임라인이라고 불러요. 타임라인. 여기에서 동영상 간단하게 앞뒤 그 시작하고 끝부분 요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초록색으로 선택된 아래 플러스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플러스 눌러보세요. 작은 플러스. 예.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텍스트를 추가하실 수도 있고 텍스트는 글씨. 예.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거의 다른 영상을 또 거기에다 이제 또 추가할 수 있어요. 글씨를 저 위쪽에 올라가셔서 예, 위쪽을 터치하고 편집하기 자리를 터치하고 글씨를 적어 보세요. 예, 글씨를 몇 글자 적어 보세요. 다시 터치하고. 왜 자판이 지금 안 나올까요? 아래 T 다시 눌러 보세요. 아래 T. 예, 글자체 선택하시고 근데 자판이 왜 안 나오지? 그냥 저장 일단 해보세요. 이게 왜 텍스트가 자판이 나와야 되는데 예, 원래는 이걸 하면 자판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지금 자판이 안 보이네요. 지금 저기 내용 글자체 자체를 입력을 안 해갖고 그렇게 된 거예요. 우선은 그거하고 위에 거 아까 누르셨으니까 또 선택하고 두 번째 거 눌러보세요. 선택하고 두 번째 버튼. 아니. 선택하고 하단에 보면 두 번째 버튼이요. 연필 모양 있는 거. 이게 이제 동영상 정보 아까 입력했던 그 화면 다시 들어와서 썸네일을 바꾸거나 예, 그 다음에 동영상 제목 정보 바꾸는 게 두 번째 버튼이에요. 예, 취소하고 넘어가시고 지금 변경한 거 없으니까 그리고 다시 아래 거에서 그러면 첫 번째 버튼 눌러보세요. 아까처럼 편집 다시 해보게요. 예, 그 다음에 플러스 예, 그 다음에 위쪽에 글씨 입력을 다시 한번 시도해 보세요. 톡톡하고 더블 클릭해 보세요. 톡톡하고 두 번 터치. 예, 이제 됐네요. 이게 한 번 누르면 글씨 자체를 저기라는 거 두 번 누를 때 글씨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됐네요. 내용 입력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엔터. 예, 그 다음에 위에 그거 선택한 거를 움직여 보거나 크기를 조절을 해 보세요. 예, 움직여지고 구석에 있는 핸들을 이용해서 예, 조절을 이렇게 해 보시고 그러면 위치하고 이게 바뀌고 폰트는 아까 보셨죠? 예, 폰트는 그리고 아래 지금 텍스트하고 컬러하고 이런 버튼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내용들 조절하실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죠? 예.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거 그냥 안에다 화면 이렇게 추가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래쪽 타임라인에서 바깥 부분을 터치 한번 해보세요. 바깥 부분. 진한 회색 여백 부분을 터치 한번 해보시고 예, 그 상태에서 맨 위에 영상 부분을 다시 한번 터치해 보세요.
그리고 영상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좀 밀어보세요. 타임라인의 그 위쪽 영상, 예, 제대로 하셨어요. 이렇게 움직이면, 그러면 영상 위치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텍스트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지금 텍스트 기본 부분 지나니까 화면에서 요소 하나가 끝나니까 플러스 버튼이 또 나오죠. 그러면 다른 거를 더 거기에다 추가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플러스를 더 눌러가지고 또 다른 내용을 거기다 넣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막이나 이런 걸 처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입력한 게 제대로 됐는지 다 보실 때는 이 세로로 된 하얀 선 위에 있는 삼각형 눌러가지고 전체 진행 상황을 한번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예. 네이버 블로그 안에서 영상 편집하는 거는 한 요 정도가 다예요. 뭐 그렇게 대단한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 다 됐다 싶으면 상단 오른쪽에 완료 눌러주세요. 예, 요런 정도로 그냥 글씨 넣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아까 누른 거에서 글씨만 넣는 게 아니라 다른 거 더 추가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한번 해보실래요? 해볼까요? 아래 버튼, 첫 번째 버튼 다시 누르고 우리 플러스 한번 더 가보시죠. 예, 예. 이제 뒤로 조금 더 밀어가지고 플러스를 한번 더 눌러보세요. 예. 예, 그렇게 하면 텍스트 라인에서는 계속 텍스트가 되는데, 위에 거 영상 있죠? 지금 글씨줄 말고 그 위에 영상줄 한번 눌러보세요. 아니, 맨 위에 말고. 아니, 그건 말고. X. 지금 텍스트 앞에 있는 X요. 지금 보면 하단에 노랗게 텍스트 박스가 있는 그 위쪽에 영상이 여러 컷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 자리를 터치해 보세요. 네네. 그거를 뒤로 쭉 가보세요. 뒤로 더. 아니, 완전히 끝까지. 오른쪽 끝까지. 예. 그 뒤에 플러스가 또 나오죠. 예, 이렇게 거기를 누르면 이때서 더 저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 아래에 있는 거 눌러보세요. 아래에 있는 거 두 개 중에 T 말고. 예, 이렇게 해서 다른 걸 이때 붙일 수가 있어요.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예, 그렇게 해갖고 이때 붙여서 더 편집하는 거. 예, 근데 섬세한 건 못하고 이런 단순한 것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취소하시고 나가주세요. 예. 예. 뭐, 요거는 지금 저장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고. 자, 맨 위에 상단에서 아래로 훑어내리시고, 예, 빨강, 공유 중지. 예. 근데, 예. 그리고 마이크 켜보세요, 마이크. 네. 예. 자, 감사합니다. 들으신 것도 되셨어요? 예. 네, 들리긴 예. 했어요. 이게 이걸로 연결해가지고 끊겼었나 봐요. 그러셨구나. 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손을, 조작하시는 거 보면 들리시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예, 그냥 쭉 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김은주님 촬영 기법 이야기 물어보셨네요. 예. 사진 촬영을 이야기를 먼저 드릴까요? 아니면은 동영상 촬영을 이야기를 드릴까요? 동영상 촬영요. 예, 동영상 촬영이요. 예, 그러면 동영상 촬영에서, 자, 사진 동영상 촬영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부터 이야기 드릴게요. 예. 첫 번째, 그거 전에 사진 이야기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사진 이야기 조금만 할게요. 이렇게 지금, 화면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화면을 보고 있으면 여기에다가 선 두 개를 세로로 요렇게 긋고, 가로로도 요렇게 두 개 정도 그으면 화면이 전부 몇 분할이 돼요? 9개로 구분이 되죠. 9개로. 가로로 3개, 세로로 3개 해가지고. 예, 그러면, 초보 때는 뭐만 신경 쓰시면 되냐면, 뭐 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들으시면 웃으실 테지만, 예, 완전 초보 때는 이 가로선하고 세로선이 만나는 점이 몇 개가 생겨요? 만나는 점이? 4개가 생겨요. 점이 4개가. 그치요? 점이 4개가 생기면,
그 점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돼요. 그 점을 최대한 활용한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보통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 촬영을 하면 가득하게 꽉 채우거나 또는 화면 딱 중앙에다 뭘 갖다 놓는 걸 좋아해요. 예, 그렇게 찍어야 될 때도 있어요. 예, 그렇게 찍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꽉 채우거나 화면 가운데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 그러면 나중에 답답할까요? 아니면 이게 멋있어 보일까요? 대부분 답답해 보여요. 대부분 답답해 보이고, 그리고 주변 상황하고 함께 파악하기 힘들어져요. 원래는 주변 상황과 피사체를 동시에 봐가는 게 그래야 이게 저희가 되는 거예요. 전체 파악이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지 않은데 많이들 어떻게 하냐면 꽉 채우려고 하거나 중심에만 갖다 놓으려고 한다. 그래서 그거에 필요할 땐 그렇게 하지만 그 외에는 좀 전에 이야기 드린 교차점하고 그 선 있잖아요. 가로, 세로 선. 그걸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좋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상태면 중앙선이죠. 지금 화면에 제가 보이는 게. 그죠? 제가 보이는 게 중앙선인데 근데 선을 두 개를 놓는다면 여기하고 여기에가 선이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대화하는 사람을 잡을 때는 이렇게 되면 여기에다 잡는 것보다 저를 이쪽 선상에다가 저를 잡으시는 게 훨씬 그 화면이 이게 전체가 잡히는 게 조화가 맞는다는 거, 구도가 맞는다고. 이 말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하실 때 이렇게 선을 두 개를 가로로도 긋고 세로로도 이렇게 그어요. 세로로도 이렇게 그어 놓으면 그 선과 교차점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된다. 세로로 된 물건이면 그러니까 사람 같으면 여기나 여기에다 놓는 거지 중앙에다 놓고 이렇게 잡으면 그럼 내용이 되게 약간 어색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되고 반대로 잡았을 때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앞쪽 여백을 더 준 이쪽 3분의 1 지점을 잡아줘야 이 여백이 그 상황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이해되셨죠? 그리고 수평선이 만약에 있다. 수평선이나 지평선이 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수평선이나 지평선이 있으면 이 하단하고 위가 이렇게 있잖아요. 선이 두 개가. 그러면 수평선을 여기다 놓으시지 말고 수평선을 여기다 놓으면 당황하는 게 보는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바다를 강조하고 싶은 건지 하늘을 강조하고 싶은 건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 그런데 수평선을 여기다 갖다 잡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더 잡아줬어요? 하늘을 더 잡았죠. 예, 그러면 이쪽이 지금 우선순위가 하늘에 있구나. 그리고 여기를 수평선을 갖다 올려놓으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다에 있는 거죠. 그죠? 요 아래가 바다로 차 있으니까 하늘은 요만큼이고, 그죠? 이런 것처럼 강조하는 거를 이런 그리드라고 하는데, 강조하는 거를 그리드 선상이나 교차점 상에다가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쉽게 화면에서 강조하는 거를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로 부분을 아까는 지금 수평선을 갖고 이야기했는데 사람을 갖고 이야기하면 자, 제 눈높이 있죠? 눈높이를 이렇게 중간에다 잡는 거, 이렇게 중간에다 잡고 촬영을 진행하는 거하고 3분의 1 이 자리에다 놓고 진행하는데 가로에서도 요 지점, 그 다음에 이 세로에서도 요 지점 딱 잡으면 제 눈동자에 이게 잡히죠. 그러면 사람을 정확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시선에 강조를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요런 것처럼 그리드와 그 교차점 부분에다가 중요한 걸 놓으시게 되면 전체 상황을 수월하게 파악하게 해주는 거, 요 원리를 충분히 이용하셔야 돼요. 이거를. 예, 이게 첫 번째예요. 구도에서 가장 첫 번째. 예, 이게 1번. 자, 두 번째는
보통 부감샷이라든가 그 다음에 위에서 내려 찍는 거 요런 걸 많이 쓰는데 지금 우선우님을 사진을 한번 보면 아래에서 위로 잡았어요? 위에서 아래로 잡았어요? 아래에서 위로 잡죠. 지금은.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지금 하시는 분은 우선우님 폰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좀 잡아봐 보세요. 위에서 아래로 잡아보세요. 선생님 얼굴을. 자, 지금 손가락이 가려서 그러는데, 손가락이, 예. 자, 위에서 아래로 잡았죠. 그리고 고개를 약간 숙여보세요. 예. 자, 아까하고 지금, 이제는 그 편하시게 하시면 돼요. 이젠 편하게 두시면 돼요. 예. 자, 어느 쪽이 더, 저기, 거만해 보이고, 어느 쪽이 더 귀엽게 보여요? 이게 차이가 나는 게, 이게 뭐냐면, 카메라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이걸 되게 잘 알아요. 원래 아래서 위로 하잖아요. 아래서 위로 하면 나이 들어 보여요. 나이가 많이 먹어 보여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하면 나이가 어려 보여요. 알고 계시죠? 예,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이 이마 머리 부분이 이쪽이 커요, 작아요? 얼굴 비율에서? 어린아이는 이게 커요. 어린아이는 이게 크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중력의 영향으로 하관이 더 발달하게 돼요. 하관이. 이게 중력 때문에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쪽이 점점점 되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은 여기가 발달하고 어린아이는 여기가 더 발달이 돼 있어요. 이 비율이. 그죠? 근데 사진을 찍으면 위에서 아래로 찍으면 위쪽이 커 보이고 아래가 멀어서 약해 보이죠. 아래에서 위로 하면 아래는 강조되고 위에가 작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찍으면 어떻게 돼요? 나이 들어 보이고 또 나이 들어 보이니까 우리나라 사람 정서에는 더 높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찍으면 그러면 반대로 어려 보이고 아랫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뭐냐면 효과를 줄 때, 예를 들어서 방송에서 사람을 인터뷰하는데, 그 사람이 상당히, 보는 사람 감정에 좀 반하는 느낌, 보는 사람들 감정에, 사회적 감정에 반하는 느낌을 강조하고 싶으면, 위에서 아래로 찍어야 될까요? 아래에서 위로 찍어야 될까요? 아래에서 위로 찍으면 그 사람이 되게 거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보는 사람들의 그 뭐랄까 반감을 더 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 사람을 조금 불쌍해 보이고 편들어주고 싶게 그렇게 만들려면 영상 가지고 똑같이 할 때 위에서 아래로 찍어주면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위협적이지 않아 보여요. 원래 공격을 할 때 높은 데를 먼저 점유하라 그래요? 아래를 점유하라 그래요? 높은 곳을 점유하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화살 같은 것도 그렇지만 또 사냥 같은 거 할 때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힘을 가할 때가 중력이 더해지니까 힘이 더 세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상대방이 위협적이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내려본다라고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거를 이제 나중에 실험해보고 싶으시면 동영상 찍을 때도 여기 보세요. 폰을 가지고 한번 혼자 계실 때, 혼자서 촬영하실 때 아래서 자기를 셀카를 찍기 시작해가지고 아래서 이렇게 찍기 시작해가지고 위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들어가지고 이렇게 찍어보시면 그 사이에 나이가 몇 살이 차이가 나요?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요. 예. 사진을, 동영상을 아래서 찍기 시작해서 위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 피부 관련된
뭐 건강식품이라든가 아니면 뭐 마사지기 이런 거 효과 이런 거 사진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사기가 어떤 건지 아세요? 가장 많이 쓰는 사기가 인터뷰할 때는 이렇게 약간 아래서나 앉혀놓고 찍어요. 앉혀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애프터 사진은 어떻게 찍어요? 위에서 아래로 찍거나 눕혀놓고 찍어요. 눕히면 피부가 이렇게 아래로 당겨지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러니까 피부가 어떻게 돼요? 팽팽하고 어려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피사체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카메라 각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는 조명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걸 활용하는 게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 들으시는 이제 촬영 기법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명은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조명은 일부러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들은 어두울 때 이제 그거를 자동 보정해주는 기능이 무척 좋아졌어요. 예, 그래서 요즘 좀 괜찮은 폰 카메라는 어두운 데서 찍은 것도 꽤 멋있게 나와요. 근데 그러더라도 밝은 데서 제대로 찍어주는 거, 그 다음에 광원이 어디에 얼마만한 세기로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느낌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제 인상이 자, 지금 보시면 화면에 김은주님하고 전혜경님 사진을 볼게요. 두 분이 어느 쪽이 지금 화면이 더 강해 보여요? 김은주님 쪽이 정면 조명을 지금 받고 계시니까 화면이 훨씬 더 이 빛이 강해 보이죠. 근데 지금 전혜경님 같은 경우엔 뒤쪽에 지금 수납장인가? 저게 보여가지고 수납장 쪽에 반사된 역광을 받고 전면 쪽은 너무 어둡지까지는 않으니까 그냥 지금 부드러운 표정이 나오잖아요. 이게 조명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김서리님이나 강영민님도 지금 비슷한 정도 상태예요. 그리고 양쪽이 어느 정도 지금 살짝 균형이 잡힌 부분이 어느 정도냐면 오선우님도 지금 뒤에 벽지가 하얀색이죠. 근데 이제 모자 그늘 쪽에 있고 얼굴 사이에가 사선으로 지금 선이 들어가 있잖아요. 광원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눈동자 파악이 안 되면 사람들은 불안해해요. 눈동자 파악은 뭐 가지고 이루어지냐면 흰자하고 검은자가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눈동자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선글라스를 낀다든가 모자 그늘에 들어간다든가 눈을 가늘게 뜬다든가 요렇게 하면 눈동자 위치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겠죠. 그러면 보는 사람은 편하다, 불안하다? 불안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눈동자 위치가 잡히도록 해주시는 게 그게 이제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제 거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제 얼굴에 색깔이 변화가 있나 없나 한번 봐주세요. 얼굴 느낌이. 자, 이 상태하고 같아요? 달라요? 이 상태하고 느낌 좀 다르죠? 예, 제가 지금 광원을 2개를 쓰고 있어요. 하나는 그 방 자체에 있는 천정에 있는 광원, 요 광원을 쓰고 있고, 요거 지금 가렸죠, 제가. 요 광원을 지금 하나를 쓰고 있고, 또 하나는 정면에 있는 광원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렇게 해서 2개를 가지고 강의하는 이 조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만 쓰게 되면 이게 광원이 모자라서 집중 효과나 이런 게 떨어지게 돼. 예, 그래서 하실 때 광원이 미치는 영향, 예,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드렸고, 피사체를 부드럽게 만들려면 약간의 뒤쪽 그 후광 있잖아요. 예, 보통 역광이라고 하시는 거. 예, 근데 역광이 진해지면 또 눈동자가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눈동자가 구분이 안 될 정도까지 역광이 강해지면 그때는 역효과가 나요. 그렇지 않고 역광은 들어갔되 눈동자가 흰자하고 검은자가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으면 그때는 상당히 부드럽고 좋은 사진이 나와요. 예, 그때는 예,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루 중에 바깥에서 우리가 야외 풍경 같은 걸 촬영을 하거나 할 때
비교적 제일 그 실수 안 하는 시간이 어느 시간대라고 그래요? 철칙은 아니에요. 예. 해뜰력하고 해뜰력하고 해질력에서 직접 빛이 닿지 않는 딱 그 상태. 예, 그래서 굉장히 짧아요. 뭐 3분, 5분밖에 안 돼요. 예, 하루 중에. 예, 그때가 그냥 실수를 제일 적게 하는 상태. 근데 이제 실제 잘 찍으시는 분들은 현재 상태를 최대한 활용을 하죠. 그걸 살려가지고 이제 사진을 얻어내는데 그냥 실수 안 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가 사진하고 동영상의 공통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진과 동영상의 공통부.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쪽으로 넘어갈게요. 동영상에서 제일 흔하게 쓰이는 거. 자, 이렇게 보시면 동영상에서 찍을 때 카메라 워킹이 있는데 카메라가 회전을 3가지를 해요. 회전을. 어떻게 회전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앞뒤 회전이 돼요. 이렇게 앞뒤로.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좌우 회전이 돼요. 또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를 대부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건데. 이렇게 회전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하나는 위아래 회전이 되고, 하나는 좌우 회전이 되고, 그 다음에 시계, 반시계 있잖아요. 요 회전이 되고,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카메라 워킹에서 이렇게 앞뒤로 하는 거 있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훑어 내려오는 거. 예를 들어서 이마부터, 얼굴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쫙 이렇게 찍어주는 거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하늘부터 아래 바닥까지 이렇게 해서 강물이나 밑에 있는 자갈까지 이렇게 찍어주는 거. 요걸 피칭이라고 그래요. 피칭. 이런 걸 피칭이라고 해요. 이거를 피칭샷이라고 해요. 피칭샷. 피칭샷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하는 거를 피칭샷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하는 걸 역피칭샷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피칭샷. 자,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트는 거 있죠. 오른쪽 왼쪽으로 트는 거. 요거를 요윙이라고 그래요. 요윙. YAW, 요윙이라고 불러요. 요윙. 이렇게 하면, 우리가 파노라마처럼 주변 상황을 설명할 때 많이 쓰는 샷이에요. 이게 요윙이에요. 그러면 한쪽부터 쫙 이렇게 반대쪽으로 또 이쪽에서 쫙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찍어가거나 정면에서 시작했다가 이쪽으로 천천히 가고 또 천천히 돌아올 때도 있지만 제자리로 빨리 돌아와서 그 다음에 천천히 이렇게 돌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쨌건 좌우로 움직이는 걸 요윙샷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찍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째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시계 반시계라고 이야기 드렸죠. 시계 반시계. 그렇게 하면 피사체가 우리는 이 폰이 돌아가는 거지만 나중에 찍어놓은 걸 보면 어떻게 돼요? 카메라를 돌린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죠? 쓰러지는 듯이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는 거 많이 쓰진 않는데 이거를 롤링샷이라고 그래요. 롤링샷. 예. 그래서 카메라 자체만 가지고 카메라가 제자리에서 돌아가는 것만 가지고 찍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기본형이 3가지예요. 기본형이 3가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너무 그냥 밋밋해요. 그러면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요 카메라를 안 움직였을 때 되게 밋밋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항상 카메라를 움직일 때는 시작점과 끝점,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낼 것인가 라는 거를 먼저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뭐에서 시작해서 뭘로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예, 카메라를 움직일 때는 어느 점에서 시작해서 무엇으로 갈 것인가. 뿌리에서 시작해서 꽃에서 끝낼 것인가. 그 다음에 짐승 같으면 눈빛에서 시작해서 노려보는 벌레에서 끝낼 것인가. 아니면 벌레에서 시작해서 닭한테서 끝낼 것인가. 요런 식으로 이게 시작과 끝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보통은
직선으로 움직일 것인가, 그러니까 최단 거리로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이거를 곡선이나 흔들어 줄 것인가. 그럼 심리 상태 표현이 돼요. 그걸 이용해서. 예. 그래서 카메라 움직이는 것만 가지고도 되게 다양하죠. 예. 근데 이때 요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아주 주의하실 거. 자, 따라해 주세요. 초침보다 느리게. 초침보다 느리게. 예, 이게 아주 중요해요. 뭔 소리냐면, 이게, 자, 제가 이걸 가지고 가로로 해서 파노라마 샷을 하는데, 저는 요 정도로 찍었어요. 보는 사람도 이게 천천히로 보일까요?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이게. 예.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거랑 멀리 있는 게 화면이 서로 섞여가지고, 실제는 이 정도 그냥 하잖아요. 그러면 어지러울 정도가 돼요. 예, 그래서 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째깍 하듯이, 마치 그 초침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 느낌으로, 사실 초침보다 느리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기분으로 해야 겨우 속도가 맞는다는 의미예요. 예, 그래서 천천히 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야 그 중간에 있는 부분들을 보는 사람이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역으로 이용해서 보는 사람 속을 울렁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중간에 움직이는 부분을 못 보게 만들려면 반대로 이용하면 되겠죠. 예, 빠르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많이 일어나냐? DMG 마켓 있죠. DMG 마켓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한 부스에서 다른 부스로, 한 상품에서 다른 상품으로, 또는 상품에서 부스 주인한테로, 그 다음에 부스 주인한테서 상품으로 이렇게 시선을 옮길 때 이게 빨리빨리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시청하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속이 울렁울렁 해갖고 상품을 사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못 사게 만들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할 때는 상품 아닌 부분은 빨리 움직이고 상품 가까이에서는 느리게 움직여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다양한 샷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하실 때. 예, 의도도 굉장히 많은 거고. 자, 이거에 하나 더해서 카메라 자체가 움직이는 게 있어요. 카메라 자체가 움직이는 거. 방금 이거는 회전이에요. 카메라는 제자리에 있고, 예, 위아래, 그 다음에 도리도리, 그 다음에 끼우뚱 짜우뚱 이렇게 됐죠. 예, 이거는 제자리에서 돌린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카메라가 움직이는 게 있어요. 뭔 소리예요? 이 상태에서 점점 피사체에 다가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점점 멀어지는 거죠. 예. 이 효과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예요. 줌인, 줌아웃이라고 하죠. 그죠? 예. 이거를 이용해서 피사체를 점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뭘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뭘 강조하고 싶은지, 이 폰에 있는 뭘 강조하고 싶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다가갈 때 쭉 해서 이렇게 하면 제가 지금 뭘 강조한 거예요? 그 손가락에 끼우는 거, 그걸 강조한 거죠. 그죠? 이렇게 되고, 제가 강조할 때, 이렇게 다가가면 카메라 부분을 강조한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똑같이 밀고 당기기만 했는데, 집중시키는 효과가 다르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줌인, 줌아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자, 여기 보세요. 똑같은 거를 이렇게 해가면서 찍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면서 많이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주인공이 막 지금 뭘 추적하는데 막 달려가는 모습 있잖아요. 그걸 쫓아가면서 두두두두두 하면 주인공하고는 똑같이 함께 움직이고 그리고 뒤에 배경은 막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의 샷. 그러니까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카메라에다가 멈춰있는 상태로 만들고 뒤에는 빠르게 움직이게 이렇게 해서 따라가면서 찍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의 촬영도 가능해요. 이거는 줌인 줌아웃하고 다르죠. 화면의 피사체는 거의 카메라하고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 데 맞춰가지고 경마 같은 데서 많이 보시죠. 경마 같은 거 보시면 그러면 말하고 기술은 열심히 저기 하지만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막 하고 뒤에 배경은 빨리 움직여서 거의 안 보일 지경이 되고 그쵸?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그게 이제 이동하면서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예. 자, 이렇게 해서 줌인, 줌아웃, 그 다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피사체하고 따라서 이런 식의
촬영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사람 손으로 움직이면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 걸음걸이가 우리는 참 조신하게 얌전하게 움직인다 그래도 사실은 어때요? 카메라 보는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과속 방지턱 넘는 것처럼 이게 쿵쾅거려요. 실제는 우리는 숨 쉬고 그 다음에 이 관절들이 움직이고 예, 그리고 걸음걸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움직이거든요. 또 회전하는 것도 나는 고르게 이렇게 틀어준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이게 고르게 틀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쓰는 도구가 뭐죠? 짐벌이라고 해요. 짐벌. 예, 짐벌이라는 도구가 있고 옛날에는 짐벌이 엄청 비쌌어요. 근데 요새는 스마트폰용 짐벌 있죠. 스마트폰용 짐벌은 그냥 그 10만 원 안짝으로도 많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축 짐벌 같은 거, 삼축 짐벌은 뭐냐면 이게 삼축 짐벌이 있고 이축 짐벌이 있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짐벌이 요거를 그 가로, 세로, 좌우 있잖아요. 가로, 세로, 좌우 전체를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는 게 이제 그게 삼축 짐벌이에요. 예, 그런 것도 요새는 10만 원 안짝짜리도 있어요.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스마트폰에다 장착해가지고 이렇게 찍을 때는 그걸 해가지고 들잖아요. 들고 움직이면 뭐 그냥저냥 모양이 나와요.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쿠팡이나 이런 데서 예, 짐벌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보통은 요새는 스마트폰용 짐벌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돼 있고 10몇만 원, 20몇만 원 한데 이거는 카메라 장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스마트폰만 장착하는 종류들도 요새는 있어요. 이렇게 나오고 요런 것들은 대충 좀 이렇게 뭐랄까 저기가 낮은 게 있고 삼축 짐벌도 요새는 예, 찾다 보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이런 거 이제 조금 찾으셔야 돼요. 검색을 조금 하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생겼는데 우리가 움직이면 그 움직이는 걸 서서히 쫓아오게 해줘요. 서서히 쫓아오게. 예, 그래서 화면이 부드럽게 변화돼서 보는 사람을 움직이는 피사체를 찍는데도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찍을 일이 많으신 경우에 움직이는 거 찍을 일이 많으실 때는 짐벌을 쓰시면 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도구가 있냐면요. 요거랑은 정반대로 피사체를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촬영용 회전판들이 있어요. 촬영용 회전판들. 이렇게 보면 이게 그냥 돼 있는 게 아니라 전원을 꽂거나 충전해 갖고 쓰는 것들인데 이렇게 카메라를 올려갖고 카메라를 촬영하는 종류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상품을 올려가지고 상품을 회전시키면서 카메라는 고정해 갖고 찍는 타입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 우리 그 포장된 상품이라든가 특정한 것들은 거기에다 올려놓고 천천히 이렇게 돌리면서 속도 조절하는 버튼이 다 있어요. 대부분 속도를 두세 가지 형식으로 이렇게 그걸 조절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대신 미리 그 무게 견딜 수 있는 무게나 이런 거를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다 같지 않아요. 어떤 거는 되게 가벼운 것만 할 수 있고 어떤 건 무거운 것도 돌릴 수 있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보셔가지고 그건 개인 구입이 아니라 원래 함께 쓰시는 분들이 한번 촬영하면 이걸 못 쓰게 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쓸 일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못 쓰게 되는 게 아니라 예, 쓸 일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함께 구매를 하셔가지고 쓰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회전판, 짐벌 이런 것들을 이야기 드렸어요. 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을 다 놓고 그냥 그 외부 빌려주는 건 잘 안 하고 스튜디오에서 이런 걸 빌려주면서 찍게 하는 거 예, 그런 데들은 좀 있어요. 예. 그리고 소형 스튜디오 있죠. 소형 스튜디오 이거는 사진용인데
예, 동영상을 그렇게는 잘 촬영은 안 하고 소형 스튜디오라 그랬고 휴대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조명 같은 걸 LED로 해서 작은 거 음식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작은 소품들 이렇게 찍을 수 있게 해주는 예, 그런 것들도 온라인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많이 판매가 돼요. 예, 아주 비싼 거부터 간단한 것까지. 김은주님 원하시는 내용이 나왔을까요? 아니면 좀 더 있으면 다른 거 이야기 더 해주세요. 아는 대로 이야기 드릴게요. 유튜브에 이렇게 동영상 올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글씨도 나오고 문자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는 그거를 못 해가지고요. 그 어떻게 하는 건지. 예, 예. 그 글씨 넣고 요거 하는 거, 그거는, 예, 폰에서 앱을 설치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지난주에 저기 이야기 드렸던 키네마스터를 보통 많이 쓰세요. 흔하게들. 예, 다른 도구들도 좋은 건 많아요. 근데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공부하기 제일 좋은 거는, 예, 그거는, 예, 키네마스터요. 김창섭 씨가 네, 이렇게 문자 같은 거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예, 예. 영상을. 우선 키네마스터는 김은주님 거 설치돼 있으세요? 키네마스터요? 예, 설치돼 있으신 분 손 들어봐 주세요. 나 설치돼 있다. 우선우님 설치 안 돼 있으세요? 자, 저기 우선우님 폰 공유해봐 주세요. 예. 자, 홈 버튼 누르고 플레이 스토어 가주세요. 홈 버튼 누르시고 플레이 스토어. 상단 두 번째. 예. 예, 그리고 상단 터치하시고 한 번 더 상단 터치하시고 앱 및 게임이라고 된 자리 예 거기에다 키네마스터 맨 위에 있네요. 선택해 보세요. 키네마스터 예 업데이트 누르세요. 업데이트 예 다른 분들도 다 설치해 주세요. 예 다른 분들도 키네마스터요. 예 원래 간단한 편집 앱들은 아주 많아요. 아까 보시면 네이버 블로그 안에서도 그냥 글씨 정도는 넣을 수는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도 되는데, 예, 근데 이제 점점 요 기능, 저 기능 막 하다 보면, 그러면 폰에서는 뭐 키네마스터 쓰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요. 예. 김은주님 건 설치 다 돼 있어요? 네. 예, 예. 먼저 시간에 했던 것 같아요, 저희. 근데 왜 물어보셨어요? 자, 그래도 한 번 더 할게요. 예, 기억이 안 나신 것 같으니까 또 못 들으셨던 분 위해서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여기에서 아래 지금 보면 프로젝트가 이미 하나 있지요. 근데 새로 한번 해볼게요. 예, 내 프로젝트 해가지고 우선우님 한번 전에 옛날에 하셨던 적이 있는 것 같네요. 6월 9일 날. 예, 네. 예, 지난주인 것 같은데. 네. 자, 그 아래 프로젝트 골라보세요. 아래 프로젝트 선택. 내 프로젝트 아래 있는 거. 아니야, 그거 말고. 예, 예, 내 프로젝트 아래 있는 그거요. 5분 42초짜리. 예.
다시 보지 않기 확인. 예, 이렇게 하시면 지금 위쪽에 영상이 하나 이렇게 그 아래쪽을 타임라인이라고 한다 그랬죠? 타임라인에 그 다음에 우리 요 빨갛게 분초 나오고 세로 선 있는 거를 플레잉 헤드라고 불러요. 플레이 헤드. 자, 그러면 우리 요렇게 해가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밀어보세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우선우님 조금만 밀어보세요.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치를 잡는 거예요. 글자 넣을 위치를. 자, 위치가 잡혔으면 우상에 보면 동그란 메뉴가 나오죠. 동그란 메뉴. 요 핸들에 레이어라고 있어요. 레이어를 누르시고, 우선우님, 저기, 오른쪽 위에 동그라미에 레이어 눌러주세요. 레이어. 종이 여러 장 겹친 것 같은 모양. 예, 거기 보면, 여기에 이제 영상 위에다 입힐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글자를 넣을 때는 T라고 돼 있는 거겠죠? T, 텍스트. 예, 이 상태에서 이제 위에다 입힐 글씨를 입력을 해주세요. 입힐 글씨를. 예, 그 다음에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글씨가 바로 저렇게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글씨가 직접 들어갔고, 예, 그 다음에 저 글씨를, 사선으로, 직선으로 되어 있는 저 화살표 보이시죠? 그걸 잡아 늘리면 글씨 크기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예. 위쪽에 점이 예,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면 글씨 크기, 그 다음에 위에 원호로 되어 있는 걸 움직이면 기울이기가 되고, 원호로 되어 있는 거, 예, 기울이기가 되고, 어린 송아지 자체를 잡아 끌면, 그러면 위치를 결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쵸? 예, 이렇게 해서 위치, 크기, 그 다음에 각도,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이게 되고요. 대부분의 결정이 되고, 자, 여기서 좀 더 효과를 주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알파벳 AA라고 돼 있죠. 대문자 A, 소문자 A, 오른쪽 메뉴에. 예, 여기 눌러보면, 이렇게 글자체들이 이제 선택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에가 들어있어요. 폰트들이. 위아래로 내려보면 굉장히 많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 X 누르고 나가주세요. 상단 오른쪽 X. 예, 이렇게 해서, 폰트, 그 다음에 글자 크기, 예, 그 다음에 위치, 각도,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할 수 있고, 이게 표시되는 게, 하단에 보면 지금, 아래쪽에 T 해갖고 어린 송아지라는 게 타임라인에 지금 들어와 있지요. 예, 그 좌우에가 이 길이가 있잖아요. 얼른 봐도 저걸 움직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표시되는 위치나 시간을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지요. 어린 송아지 오른쪽에 있는 점 3개를 늘려보세요. 아, 거기 말고, 그거는 이제 화면 안에 있는 거고, 아래쪽 타임라인에 있는 어린 송아지 노란 텍스트 있죠? 노란 텍스트, 그 오른쪽에 점 3개를 잡아 눌려보세요. 아니, 먼저 선택하셔야 돼요. 노란 걸 터치,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있는 점 3개 세로로 되어 있는 거, 끝부분을 잡아 늘리시면, 이렇게 표시되는 시간 자체를 늘릴 수가 있어요.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쭉 잡아 늘리면 이 내용 보이는 내내 어린 송아지가 표시되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자, 텍스트를 이 정도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김은주님 어떤 걸 또 원하세요? 텍스트 조절하는 거? 다른 분들도 질문해 주세요. 선생님, 다른 분들 가만히 계실 때는, 나도 배우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되신 거예요. 야, 말씀하세요. 네. 그러면 지금 이거 만든 자리에서 네. 다시 그 유튜브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예, 중요한 질문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는 전부 우리가 지금 편집하는 화면이지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영상이 아니에요. 이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예, 동영상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프로젝트. 그래서 동영상 파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프로젝트여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어디에다 올려줄 수 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이거를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예. 색깔이나 효과 같은 거 더 줄 수 있는지 그런 거
우선 더 해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효과를 예, 더 할 수 이게 있는 그냥 거예요. 예, 그냥 흰색 어린 송아지인데 저거는 그냥 예, 테두리나 뭐 이런 거를 왜 우리 그냥 다른 데 보면 색깔도 변화줄 수 있고 아니면 거기에 네네. 효과를 반짝이나 뭐 이런 효과도 줄 수 있고 아니면 뭐 사라졌다가 다시 나온다거나 뭐 이런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눌러서 할 수 있는 게 예. 지금 이 안에가 그게 다 있어요. 이 안에 지금 그러니까요. 얘기하시는 게 예, 몇 개 다 있는데 제가 지금 안 했던 거는 우선우님 지금 폰트가 굉장히 지금 그 스마트폰 안에 있는 폰트를 키워놓으셔가지고, 예, 그거를 보려면 한참 이거 작업을 시켜야 되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바로 그 안에가 다 들어있어요. 그냥 텍스트 아까 추가한 다음에 누르면, 그 다음에 선생님이 원하시는 옵션이 거기가 다 보여요, 그냥. 예, 예. 다시 한번 저기 하고 싶으실 때는, 잠깐만요. 예, 취소하시고, 예, 곧바로 하단에 있는 그 노란 텍스트를 바로 눌러보세요. 어린 성아지 노란 거를. 예, 누르자마자 바로 메뉴가 나타나죠. 인 애니메이션부터 애니메이션 해가지고, 그럼 그 아래쪽에 메뉴가 다 붙어 있어요. 투명도, 이제 회전도 있고, 미러링은 이제 반전시키는 거, 예, 그리고 요거 색깔 섞는 거, 그 다음에 텍스트 옵션 해가지고, 거기에 옵션이 더 들어있고요. 정렬 같은 거, 윤곽, 그림자 뭐 해가지고, 예, 여기가 다 있어요. 요거 하나하나씩 하는 거는 별로 의미 없어요. 눌러보시면 다 아는 거니까. 예. 자, 요거 됐고요. 상단 오른쪽에 체크 눌러보세요. 상단 오른쪽에 체크. 예, 이렇게 빠져나와서 내가 하는 작업이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광주님처럼 이제 유튜브로 올리고 싶다 할 때는 상단 오른쪽에 보면 내보내기 버튼이 보이시죠? 상단 오른쪽 구석에 눌러보세요. 네. 예, 이런 화면이 나와요. 이게 이제 영상 내보내기예요. 영상 내보내기. 예, 그런데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는 옵션이 있어요. 이 옵션에 이제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자, 따라해주세요. 해상도, 해상도, 프레임 레이트, 킴메이트, 프레임 레이트. 프레임 프레임 레이트. 레이트. 예, 요 두 가지가 제일 기본인데요. 자, 해상도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나중에 볼 때, 우리 그 아주 잘 보이는 TV에서도 잘 보이게 만들 거냐, 아니면 스마트폰에서 그냥 대충 봐도 괜찮게 보이게 만들 거냐,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간단하게만 볼 용도로 올리는데 너무 파일이 크면 우리가 작업하는 시간들이나 이게 까다로운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해상도가 4K부터 시작해서 SD까지 있죠. 예, 이게 SD 같은 경우가 저기 뒤에 있는 P가 점 이야기예요. 점 이야기. 예, 그래서 인치당 점이 몇 개 들어가냐라는 의미로 보는데 사실 크게 저기 하실 필요 없고 SD 그러면 싱글 덴시티. 그래서 해상도가 되게 낮은 거예요. 저 정도는 그냥 폰에서 그냥 간단하게 볼 정도? 예, 그 정도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대충 보는 영상, SD, 싱글 덴시티, 그 다음에 하이 덴시티 있죠, HD. 예, 요거는, 그래도 어지간히 예를 들어서 컴에서 그냥 봐도, 그냥 모니터에서 볼 때는 별 무리 없는 정도? 예, 이 정도 HD. 그 다음에 풀 HD, FHD라고 하는 거는 예, 풀 HD라고 그래가지고 요 정도 되면 이제 상당히 깨끗하게 보여요. 아주 깨끗하게. 예, 그리고 그 위로 가면 이제 점점 선명해져서 맨 위에 4K라고 하는 거 있죠. 예, 저게 이제 인치당 4096 포인트가 들어가는 건데요. 예, 픽셀이 4096 픽셀 들어가는 건데 저 정도 되면 이제 집에 있는 그 고해상도 그 TV 같은 데서 마치 무슨 어디 바닷가 휴양지 같은데 이렇게 쫙 찍어 놓으면 엄청 멋있는 거 있죠. 화면에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 그 정도 되는 게 4K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내가 조절을 하면 아래쪽을 한번 보세요. 아래쪽에 맨 아래 저장이라는 사각형 버튼 앞쪽에 약 435MB라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대충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파일 크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위에 풀 HD를 SD로 옮겨보세요.
우선우님 FHD를 위로 밀어 올려서 SD에다 맞춰보세요. 왼쪽 상단에 FHD를, 아니요, 위로 밀어 올리셔서. 예. 위로 밀어 올려서, 아니요, 그거는 위에서 끌어내리신 거고요. 예, 예. 자, 그래서 SD에다 맞춰보시면, 아래 파일 크기가 아까 500에서 얼마로 줄었어요? 100으로 줄었죠? 그죠? 예. 이번에는 4K로 쭉 저기 올라가 보세요. 4K. 끄집어 내려가지고 4K. 그러면 아래가 얼마가 됐어요? 1.3기가 됐죠. 1.3기가. 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예, 그래서 여기서 사이즈를 조절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연습만 하는 거니까 제일 낮은 거 선택해 보세요. 제일 낮은 거. 맨 아래 거. SD. 더 아래. 예. 자, 360 했더니 48메가밖에 안 돼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대신 이렇게 하면 화면이 약간 지글지글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충 무언지는 알겠지만 뭐 보고 있기에 뭐 좋지 않다. 그냥 영상을 찍은 거구나. 이 정도 느낌밖에 안 나요. 자, 프레임 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1초당 몇 화면이 바뀌냐 정도예요. 1초당 몇 화면이 바뀌냐. 그래서 맨 아래 24라고 되는 게 시네마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극장에서 원래 필름 돌리는 정도 수준 있잖아요. 극장에 필름 돌리는 수준이 24예요. 24. 옛날 이야기죠. 지금 필름을 안 돌리고 대부분 디지털로 저기를 하니까. 근데 어쨌건 24, 요걸 시네마라고 불러요. 그리고 지금은 32 선택이 돼 있잖아요. 이거는 1초에 30번. 근데 이제 이 정도면 사람 눈이 구분을 못해요. 사실 시네마만 돼도 눈이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30까지 가면 아주 매끈하게 이제 보이죠. 근데 게임 같은 데서는 이거보다도 훨씬 높은 걸 쓸 수도 있어요. 그러기도 해요. 자, 어쨌건 그렇게 하시고, 자, 30에다 놓고 아래 보시고 또 그 다음에 24에다 놔보세요. 위로 올리셔가지고 24. 예, 또 15, 12도 있네요. 예. 15, 12까지 내려보세요. 자, 아래 사이즈가 변해요? 별로 안 변했어요? 별로 안 변했죠? 예. 그래서 이쪽 프레임 레이트 쪽은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 대신 볼 때 이게 어떻게 보이느냐, 똑똑 끊기냐, 그렇지 않느냐. 지금 12가 나왔잖아요. 12는 어떤 때에 원래 쓰냐 하면 그 화면에 움직임이 별로 없을 때, 화면에 별로 움직임이 별로 없고 움직임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때, 어떤 때냐 하면 제가 그 선생님들한테 화면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수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사실 화면이 막 빨리 움직이냐 중간에 곱게 움직이냐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화면 놓고 할 때는 12를 써도 별 문제가 없어요. 동영상 보여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거는 맞춰서 쓰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걸 다 맞춘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는 거예요. 저장 눌러주세요. 예, 이 저장 눌렀을 때 이렇게 키네마스터 프리미엄 나오는 거 이건 광고예요. 광고. 돈 주고 사서 써라 이 소리예요. 저장 일단 누르세요. 저장 누르시고 상단 오른쪽에 건너뛰기. 이렇게 하면 갤러리에 저장이 돼요. 지금까지 아까 작업하고 글자 넣고 했던 게 갤러리에 저장이 돼요. 지금 최대한 낮춰서 한 거는 이 수업 시간이니까 그냥 얼른 저장되라고 한 건데 그래도 좀 걸리죠? 예. 그렇게 다 저장된 다음에는 우리 그 유튜브에서 내 폰에 있는 영상 올리듯이 그렇게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예. 남강주님 또 해결되신 건가요? 네. 네. 아니 저기 김창선님이나 그다음에 김설희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올라온 거 보면 글자 자막이 이렇게 올라오고 막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게 예, 궁금해 여쭤봤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예. 네. 자, 요것도 광고예요. 닫기 그냥 누르세요. 닫기. 예, 되셨어요. 예,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저장이 된 거예요. 예, X 눌러서 나가시면 되고 화면 공유 끝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제 거 화면을 한번 공유를 할게요. 선생님들 공부할 때 쓰시기 좋은 거, 예, 그거 하나만 이렇게 주소 찾아 드릴게요. 예. 자, 그러면 유튜브에서 선생님들이 유튜브를 자꾸 올리려고만 하시지 말고 유튜브를 많이 쓰세요. 검색 자리에다가 키네마스터 입력을 할게요. 키네마스터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반드시 필터를 쓰시라고 그랬죠. 필터에 가서 재생 목록을 이렇게 선택을 하세요. 재생 목록을 선택하면 위쪽에 키네마스터 강좌가 널리고 널린 게 키네마스터 강좌예요. 그죠? 예, 그러면 이렇게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보시고 보실 때는 상단 오른쪽에 여기 목차를 좀 보시는 게 좋아요. 목차가 순서가 좀 있는 게 좋아요. 개수가 많더라도 요건 14개짜리인데 개수가 많고 어지러운 게 있고 개수가 적어도 요게 보기 좀 편한 게 있어요. 기본부터 해서 차례차례 가르쳐 주는구나. 이런 거를 찾은 다음에 요 상단 주소 있죠. 그런 걸 골라서 우리 쪽 지금 제가 채팅창에다가 예, 이렇게 넣어 드릴게요. 예. 키네마스터 가슴용 영상 예, 이렇게 제가 지금 주소 하나 넣어 드렸어요. 예, 북마크 해놓고 쓰세요. 예. 자. 북마크는 클릭한 다음에 김은주님 저기 북마크 컴 공유해 주세요. 컴 공유해 주세요. 예. 왜냐하면 북마크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단순하지만 예,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저나 사람들은. 자, 화면 공유하셨지요? 예, 그러면 지금 그 채팅창에 있는 거 그걸 클릭해 보세요. 채팅창에 있는 주소를 클릭해 보세요. 자, 그럼 위에 창이 열렸고 기다란 주소 나타났는데 주소 앞에 보면 까만 자물쇠 있죠? 네. 주소 그 까만 자물쇠를 그 바로 아랫줄에 있는 유튜브 다음에다 갖다 놔 보세요. 끌어다가 자물쇠를 끌어다가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유튜브 빨간 거 바로 뒤에다 갖다 놔 보세요. 유튜브하고 지도 사이. 예, 세로줄 그거 놔주세요. 거기다. 들어갔지요? 예, 그 다음에 그 세상에서 가장이라고 돼 있는 거 거기서 마우스 바깥 버튼 눌러보세요. 마우스 바깥 버튼. 예, 수정. 예, 거기에다 키네마스터만 남기고 나머지를 지워주세요. 키네마스터만 남기고 예, 맨 윗줄. 예. 여기요? 예, 예. 이렇게요? 네, 그리고 앞에도 다 지워버리세요. 키네마스터만 빼고. 그리고 맨 아래 파란 저장 버튼. 이렇게 해놓으시면,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필요할 때 그때마다 눌러서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예, 그러면 공부하실 때 좋죠. 그래서 북마크는 잘 관리해서 쓰시는 게,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 더 이상 쓸모 없어지면 없애면 되죠. 그죠? 예. 자, 공유 중지해주세요. 예. 자, 그럼 남강주님은 해결되신 걸로 여기까지 하고, 방금처럼 이렇게 유튜브를 활용해서 자습하시는 게 우선이고,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 아까 이야기 드린 김은주님하고 남강주님이 반장, 부반장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예, 그러면 전혜경님, 김설희님 이렇게 네 분이서 서로 협의하셔가지고, 우리 그러면, 다른 사람들 서로 좀 가르쳐주는 스터디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자.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온라인 수업을 하셔도 되고 온라인에서 네, 선생님들 지금 그동안 안 배운 것 같지만 온라인 수업 요령을 다 배우신 거예요. 구글 미트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서로 화면 공유하고 설명하고 하는 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분 수업할 때는 보통 단방향으로 많이 들으시죠. 보통 한쪽에서 하는 것만 듣잖아요. 근데
저랑 공부할 때는 화면 공유를 수도 없이 시켰죠, 제가.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서로 자기 화면 보여주면서 서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된 거예요. 훈련이 되신 거예요. 근데 하려고만 이제 맘만 먹으시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스터디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 하다가 막히는 거 이런 거는 저한테 또 물어보시면 제가 또 수업 끝났다고 또 몰라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또 같이 공부도 선생님들이 의견 모아서 요때 좀 저희 모르는 거 좀 쌓였는데 목록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며칠 날 좀 날 잡아서 같이 공부 좀 합시다. 그러면 제가 그 시간이 다른 약속만 없는 날이면 꼭 들어와서 같이 할게요. 아, 됐죠? 예, 그렇게 해서 같이 공부를 꾸준히 하시자고요. 꾸준히. 왜냐하면 과정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 아직 사업 시작 안 하신 분들이 더 많다면서요. 그죠? 예, 나중에 사업 시작하면 더 필요해져요. 그때 가서. 예.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 그러면은 이런 화면을 만들어줄 분이 계세요? 지금 우리 김은주 반장님이 하실 수 있나요? 예, 그럼요. 지금 선생님들 그 들어가시는 거 있잖아요. 들어오시는 그 체험 있잖아요. 네. 우리 그 체험 농장. 거기에 있는 그 버튼, 빨간 버튼이 현재는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제가 열어드리는 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제가 여는 걸로. 예, 그래서 제가 관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선생님들 중에 그 수업을 열고 싶으신 분이 주소만 발행을 하면 돼요. 그 주소를 발행하는 자리가 meet.google.com이라는 사이트예요. meet.google.com 또는 폰에서 미트 앱을 실행시키면 새 회의를 만드는 단추가 있어요. 아마 이미 보셨을걸요. 실수로 다 들어가서. 그죠? 예,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새 회의 버튼 눌러가지고 나온 주소를 선생님들끼리 공유하시면 돼요. 그 새 회의 누르면 요 숫자 나오잖아요. 아니죠. 그 알파벳. 그 알파벳을 단톡방, 카톡방에다 올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그냥 하시면 돼요.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줌처럼 시간 제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껏 쓰실 수 있어요. 예. 누가 좀 반장님 좀 해주세요. 그럼 그렇게. 예.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장님이 계시니까 요 말이라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서로 눈치 보다 그냥 끝나요. 예. 그리고 김은주님하고 남광주님 그리고 전혜경님, 김설희님은 제가 물론 데이터에 근거해서 드린 이야기긴 하지만 그래도 책임을 드렸으니까 저도 선생님들한테 책임이 있다 없다? 저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또 입을 가만히 다물고 선생님 네 분을 또 쳐다보는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도 또 선생님들 네 분이 운영해 가시는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균등하게 역할을 n분의 1 나눠서 정할 역할이 없으면 예, 나중에 간식을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예, 그렇게 해서라도 서로 이렇게 모임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재미예요. 예,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는 못했지만 예, 온라인으로라도 그렇게 하고 지금 그 제가 하고 있는 온라인 모임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런 모임들은 대부분 우리 하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공부해도 책거리도 하고 또 안에서 서로 택배로 예, 교재라든가 그러니까 책자라든가 서로 생산한 농산물 같은 거 교환도 하고 하시면서 굉장히 재밌게들 지내세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거기에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선생님들끼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그래야 하는 재미가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질문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전혜경님 동영상 편집했고, 김은주님 촬영 기법 했고, 예, 그 다음에 조양성님이 공부를 더해서 스스로 일기를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다음 주 학습 마감한다니 난감해지네요.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하셨는데, 예, 스스로 일기를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조양성님. 예, 네. 조양성님 폰 공유해 주세요. 폰 공유해 주세요. 네. 자, 홈 버튼 누르시고 네. 알람 버튼 실행해 주세요. 네?
알람 버튼 실행해 주세요. 알람 앱. 알람 어떤 건가? 자, 위로 올려보세요. 위로 밀어 올려보세요. 화면을 위로 밀어 올려보세요. 자, 네, 그렇게 올렸어요. 하시면, 예, 다음 화면으로 넘겨보세요. 하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예, 거기 보면, 시옷, 이응, 여기는 알약이고, 시계 안에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시계에 눌러보세요. 세 번째 줄 끝에. 예, 그러면 알람이 돼 있죠? 예, 여기에다가, 선생님, 사진을 아침에 그 기본적인 거 다 끝나면 몇 시가 되세요? 예? 아침이요? 아침에 식사하시고 세수하시고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그런 거 끝나면 몇 시쯤 되세요? 아이고, 난 일찍 하는 거 얼마든지 일찍 할 수 있어요. 예, 그거를 그래도 해는 떠야 되니까. 예, 그러면 그 위에, 예, 네. 오전 6시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시죠? 네네. 예, 오른쪽에 있는 그 스위치를 켜보세요. 오른쪽 스위치를 켜보세요. 네. 예, 켜졌죠? 자, 그 네. 다음에 그 화면을 터치해보세요. 오전 6시라고 돼 있는 6시를 터치해보세요. 네. 예, 그리고 알람 이름이라고 써져 있죠. 알람 이름 화면 아래. 네. 예, 거기에다가 동영상 촬영이라고 적어보세요. 동영상 촬영. 촬영. 한 칸 떼고, 예, 업로드. 업로드. 예, 유튜브. 유튜브 업로드. 올리기. 예, 유튜브 올리기. 쓰라고요? 예. 한 칸 떼고, 예, 페이스북 공유. 네. 예, 그 다음에 저장 눌러주세요. 저장. 예, 이렇게 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저게 울리면, 그럼 저 글씨 딱 보시고, 예, 그러면, 스립바 끌고 딱 나가셔서 하나 찍어가지고, 예, 네. 그리고 유튜브도 올리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이거 하고, 하다가 막히면, 저한테 문자를 하나 넣으세요. 네네. 예, 예, 어디서 막혔다, 이렇게 하고 문자 넣으시면, 저도 방법을 찾아볼게요. 아니면, 네. 저한테 문자 말고, 우리 그 카카오톡 단톡방 있잖아요. 네네. 거기 단톡방에다가 저 지금 해가지고 촬영해서 유튜브까지는 올렸는데, 페이스북 공유하는 방법에서 막혔어요. 이렇게 적으세요. 그러면 제가 방법을 찾아 드릴게요. 네. 예, 화면 공유 꺼주세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지금같이 공유할 수 있나요? 이제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죠.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방법을, 예, 하나씩 찾아보시자고. 예. 위에서 아래로 내리시고, 예, 공유 중지해 주세요. 이제 선생님은, 요런 거 꾸준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하셨는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 그냥 알람을 맞추시면 돼요. 그게 그냥 첫 번째 하실 일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람을 안 맞춘다는 건 뭐예요? 예. 알람? 예, 알람을 안 맞추는 거는 그러면,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알람이 있으면 하다가 막히는 한이 있더라도 시작은 한다. 이게 되는 거잖아요. 요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그거를 막 개인적인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세팅하고 잊어버리세요. 세팅하고 잊어버리고 편하게 지내세요. 예, 그렇게 하시고, 예, 그 다음에 거기서 막히면 우리 이미 만들어 놓은 단톡방이 그 용도잖아요. 예, 그러면 단톡방에다 또 올리고, 또 단톡방에 올라온 거 가지고 해결하는 거는 또 오늘 그 세워주신
예, 반장님, 부반장님, 또 김설희님, 뭐 또 도망가신 분 한 분 계시네. 전혜경님. 예, 이렇게 네 분이서 또 해결을 해주실 거고, 이렇게 되니까 또 저는 또 그 뒤에서 또 도와드릴 거고, 이렇게 되니까 예, 뭐 더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리 뻗고 쭉 뻗고 주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지금 조양성님 거 끝났고, 김창성님 밥 먹고 화면 킬게요. 요거는 이미 들어오셨으니까 지나갔고, 갑자기 일이 생겨. 20분 카메라 끄고 수업 들을게요. 남강준님. 뭐, 다시 들어오셨으니까 됐고, 이상준님 마치고 이제 들어왔으니 남수업 열심히 들어보겠습니다. 끝났고, 14분. 뭐, 더 이상 질문은 없으시네요. 여기에는. 예. 자, 또, 더 질문 있으신 거 이야기 주세요. 예. 저 반장님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전화 또 아무 때나 하시면 안 돼요. 가능하면 단톡방에다 올리셔야 돼요. 원래 단톡방도 우리 수업이 9시 반에 끝나니까 최대한 늦게 톡을 보내도 10시 이전, 밤 10시 이전에 보내고 또 아침에도 되게 아침 식사 끝난 다음에 도착할 수 있도록 톡을 하시는 게 그게 좋아요. 네, 그리고- 메시지 보내드리고 싶은 건데 예, 단톡방은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단톡방이요. 자, 폰 화면 공유해 주세요. 예, 폰 화면 공유해 주세요. 네, 자, 홈 버튼 누르시고 네, 카카오톡이 지금 화면에 맨 아랫줄에 있죠? 아니, 첫 화면에 있었어요. 맨 아랫줄에. 예, 네, 네, 예, 카카오톡 실행하시고 네. 예, 그러면 지금 거기 화면에 조금 밀어 올려보세요. 우리 거 있나 보게. 김파랑 김설이 건가 본데요? 그게 우리 거예요. 저렇게 놔두시면 조금 어려우니까 네. 잠깐만요. 예. 앞으로 돌아가 보세요. 앞으로 돌아가셔서 김파남, 김설이 이렇게 보이는 걸 꾹 눌러보세요. 꾹 눌러보세요. 예, 그 다음에 채팅방 이름 설정 눌러보세요. 채팅방 이름 설정. 네, 예, 그리고 이렇게 많았나? 저기 저 뒤에 보면 그 회색 X 있죠? 회색 X 눌러보세요. 회색 X. 동그라미. 아니요, 위쪽에 보면 40/50 이렇게 돼 있는 그 앞에 있는 X 눌러보세요. 40/50 있어. 예, 그 앞에 회색으로 된 작은 동그라미 하나 있잖아요. 회색 동그라미. 사람들 이름 뒤에, 바로 뒤에. 네, 네. 네. 예, 그리고 눌렀어요. 거기에다가, 예, 체험농장 경영자 아카데미라고 적어보세요. 그냥 쓰는데요? 체험농장, 예, 체험농장 경영자 아카데미라고 적어보세요. 네. 예, 상단 오른쪽에 확인 누르세요. 예, 그렇게 해놓으시고, 거기에다가, 예, 거기 체험농장 경영 이렇게 아래 보이네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필요한 말을 적으시면 돼요. 누르고 들어가셔서. 아, 예, 그리고 일단 들어가 보세요. 일단 네? 들어가 보세요. 예, 체험농장 경영자 아카데미 들어가 보세요. 자,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는 상태고, 자, 그 다음에 앞에 플러스 보이시죠? 하단에 앞에 플러스. 플러스, 예. 예, 더하기 눌러보세요. 더하기 누르시면 거기에 통화하기라는 게 보이시죠? 통화하기. 네. 예, 통화하기를 누르시면 뭐 누르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위쪽 보이스톡을 누르면 선생님들끼리 얼굴은 안 보고 전체가 다 같이 통화를 할 수가 있어요. 전체가 목소리로 회의를 하실 수가 있고 아래 그룹 페이스톡을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룹 페이스톡을 선택하시면 그러면 한 10명까지는 얼굴을 보면서 안에서 함께 회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10명 이내라면 미트까지 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화면 공유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얼굴만 보고 이야기만 하고 한 10명 이내면 카카오톡에서 바로 이렇게 통화하기 눌러서 그룹 페이스톡으로 해서 그래서 그냥 바로 회의를 즉각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이러면 아주 심플하고 좋아요. 이렇게 쓰시고 숫자가 10명이 넘을 때 또는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다음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뒤로 가기 한번 눌러주시고 이거 뭐 눌렀죠? 지금? 그 다음에 통화하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려드릴 거는 라이브 톡이라고 하는 거예요. 라이브 톡 눌러보세요. 그 빨간 거. 이 라이브 톡은 2명만 있는 방에는 없어요. 3명 이상 되는 방에만 있는데 이 라이브 톡 시작을 만약에 누르시게 되면 이 경우에는 다른 분들은 말을 하거나 얼굴이 안 보여요. 그리고 누구 얼굴만 나가요? 이 라이브 톡을 맨 처음에 눌러서 시작한 사람 있죠. 네. 그 사람이 자기 얼굴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보내고 나머지 사람들은 채팅으로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종의 약간 공지성으로 이렇게 한쪽에서 발표할 때 그럴 때는 라이브 톡을 쓰시면 좋아요. 자, 뒤로 나가겠습니다. 공유 중지해 주세요. 자. 근데 이제 선생님들한테 제가 원하는 거는 선생님들이 이제 앞으로 체험농장 하시려다 보면 마케팅이 몇 %라 그랬어요? 마케팅이 절반이라 그랬죠? 근데, 쉽게 가는 방법으로는 요렇게, 카톡방만 이용해도 기능이 되게 많고, 밴드도 있고 다 있는데, 안타까운 건 이게 마케팅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끼리 노는 데는 좋아요. 우리끼리 하는 데는.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하는 거를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철원 소셜 서포터즈 있죠. 철원 소셜 서포터즈에서 선생님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시고 분위기를 좀 주도하려는 느낌을 가지시잖아요. 그러면 큰 힘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끼리 힘을 어떻게 합치느냐에 따라서.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내 힘이 좀이라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키워서 그거를 잘 쓰면 좋은데 보통은 나는 가능하면 뒤에서 조용히 있고 남들이 이렇게 한 거를 그냥 나는 받아서 쓸 수만 있는 곳은 어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원하는 세상이 빨리 온다 빨리 안 온다 그래서 원하는 그 세상이 빨리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빠른 방법은 뭐냐 오늘 선생님들끼리 결성된 것처럼 김은주님, 남강주님, 김설희님, 전혜경님 이렇게 네 분하고 또 이 네 분 수고하시는 거 이상으로 나머지 분들이 잘 이렇게 도와드리고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어디 가서 활동하시는 게 제일 좋다? 우선 시작은 철원 소셜 서포터즈에서 활동을 하시면 이상화님이 잘 밀어줄까요? 안 밀어줄까요? 이상화님이 열심히 밀어주시겠죠. 그러면 이상화님이 원래 농업기술센터 계셨었잖아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결성된 다른 조직들, 그 다음에 이쪽 군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금 그쪽에 있는 조직들을 묶어서 선생님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줄 수 있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페이스북에 일지를 쓰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원할 때마다 이상화님 밑에 가서 글 써놓은 일지 밑에 가서 댓글만 달아도 얼마든지 소통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다는 댓글, 그 댓글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 됐든지 이상화님이 답변 안 하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답변 안 하고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화님이 페이스북에 써놓은 일지 밑에 가서 정중하게 딱 이렇게 댓글 달고 하면 일 진도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뺄 수 있어요. 이게 왜 기회냐? 선생님들 공무원 상대 많이 해보셨지요? 그러면 날마다 연락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말하고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몇 %나 될까요? 없어요.
그건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쉽지 않은 케이스예요. 그것도 공식적인 답변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뭘 하시라고 제가 했냐면 선생님들도 일지를 쓰시란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동등한 입장이 되잖아요. 이상화님도 날마다 일지를 쓰고 선생님들도 일지를 똑같이 쓰잖아요. 그러면 댓글을 서로 이렇게 달 때, 그럴 때 소통을 동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그러면 일 진도를 빼기가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귀찮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 사업이 잘 풀리시게 하려고. 그래서 내 거 프로필을 똑바로 하고 일지 잘 쓰고 그 다음에 필요한 사람들, 예, 내 지역에 필요한 사람들하고 철원 소셜 서포터즈에서 거기에서 만나가지고 잘 서로 댓글 달고 지내고 이러면서 철원 소셜 서포터즈를 길러내시고 그리고 거기가 되면 이상화님 같은 케이스는 지금 철원 안에서만 활동하실까요? 아니면 철원 바깥 분들하고도 교류가 잘 될까요? 굉장히 잘 되세요. 철원 바깥하고. 예, 선생님들은 글 하나 쓰시면 하루에 좋아요가 몇 개나 달리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화님은 지금은 저보다도 훨씬 많이 달려요. 오히려 제 거는 재미가 없어갖고 사람들이 몇 개 안 달아요. 좋아요도 별로 없고 댓글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상화님은 그 안에서 글을 꾸준히 쓰고 이걸 하셔가지고 하루에 보통 좋아요만 한 200개가 넘어가요. 근데 그게 다 철원뿐이냐? 아니에요. 철원분하고 외부분이 균형이 적절해요. 제가 보기에 아주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들이 마케팅하고 이럴 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풀어가시는 게 제가 보기엔 최선이에요. 이 부분 제가 조금 답을 공들여갖고 조금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는 좀 전에 김창섭 님이 믿을 만한 귀농귀촌 또는 농업 커뮤니티가 궁금해요 라는 걸 사실 올려주셨었거든요. 질문에다가. 예. 근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기도 해요. 멀리서 찾지 마시고, 오늘 결성된 선생님들 모임을 잘 운영하시라고요. 단톡방과 그 다음에 네 분, 요렇게 하셔가지고, 또 뒤에서 저를 잘 써먹으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시면서 철원 소셜 서포터즈를 키우시는 게 가장 건강한 방법이에요. 예, 그게 예, 다른 카페, 밴드, 블로그보다 지금 아주 좋은 상태예요. 철원 소셜 서포터즈가 예, 제가 그리고 강원도 지역이나 타 지역에도 이런 철원 소셜 서포터즈 같은 그런 조직을 다 이렇게 각각을 하고 이렇게 조직들을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결성만 되고 힘만 합쳐지잖아요. 준비가 안 된 분들을 제가 연결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거는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근데 준비만 되시면 그 다음에 연결해드리는 거는 예, 하루 이틀이면 연결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끼리 예, 기본 준비를 착실하게 해가세요. 예, 일지 잘 쓰시는 분들을 조직으로 만들고 조직을 철원 소셜로 또 철원 소셜을 강원 소셜 서포터즈 그룹 있는 거 아시죠? 예, 그쪽으로. 그리고 그 모든 거를 다 받쳐드리고 있는 게 소셜 서포터즈 코리아라는 그룹이 또 뒤에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다 받쳐드릴 테니까, 예, 김창섭님 저기 힘내세요. 예, 예,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우선우님이 철원에 체험농장 찾아갈 수 있는 곳과 SNS 확인할 수 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그러셨는데, 예, 우리 한번 또 일주일 후에 예, 그때도 또 필요하신 것들 지금 우선우님이 적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적어주셔가지고 마지막 시간 그렇게 보내시자고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녁 시간에 고맙습니다. 구성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